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점이 오늘부로 약간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요. 우선은 종가부터 보시죠. 자, 우선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이제 1%, 이제 1.5%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기술주 이렇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간밤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종가를 만들어낸 키워드들을 묶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가 파월 의장, 두 번째가 유가,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파월 의장이 될 텐데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금리 인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파월 의장들의 이런 주요 발언들을 좀 따로따로 빼왔는데요. 3월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50bp까지 올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25bp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과 관련된 것은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제 바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시장의 가장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였었는데 이제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얼만큼 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지만 긴축을 계속 하는구나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 파월 의장 발언뿐만이 아니라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여기에 뒤를 이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두 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긴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경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시장은 안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있었죠. 110달러 넘겼습니다. 어제 100달러인데 지금 110달러가 넘은 겁니다.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좀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4월에 기존에 약속했던 만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석유가 부족하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이고요. 오펙 플러스의 수장 국가가 러시아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들 간의 협력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TI가 장중에 거의 8% 이상 급등을 했었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 주 만에 미국의 원유 주간 원유 재고가 깜짝 감소를 했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인데요. 고용 양호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했고 대기업 중심으로 고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팬데믹 회복 초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력이 회복된 것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약간의 경계감 섞인 말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것이 금융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은 서비스 쪽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금융 섹터는 어제 하락률 1위였습니다. 이제 이게 한 번에 뒤바뀌면서 상승률 1위로 바뀐 거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가장 부진했었던 이 은행 업종 자체가 이날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금융 섹터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했던 것은 소재 섹터가 되겠습니다. 2.2%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유가가 110달러 넘기게 되면서 원자재 값이 계속 치솟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모닝쇼의 문을 열면서 이 전쟁에 대한 시점이 금리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전쟁 이슈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충분히 좀 적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금융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진짜 하루 만에 돌아온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어제 1.7%로 많이 밀렸었죠. 근데 간밤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1.9%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야말로 하루 단위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은행주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까지 적게는 1% 중반, 많게는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옆에 있는 증권주들 역시 비슷하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피해가 미국보다는 유럽에 있다라는 쪽에 확실히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과 연결성이 높은 반도체, 이날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한 흐름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3% 이상 오르게 되면서 전 거래일 하락했던 걸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 내에 이런 공급망을 끌어들여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특히 그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힘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모두 관련 종목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 장비업체 상관없이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국내랑 연결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8%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3% 밀렸었는데 이 부분을 다 회복하고도 더 올라간 그런 내용, 오늘 국내 시장과도 함께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애플을 필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까지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요인이 되겠는데,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3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봄 관련된 이벤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기계들을 선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다른 대형 IT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스카이웍스라든지 퀄컴과 같은 이런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로 이제 IT 소프트웨어, 오늘 전반적으로 IT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세일즈포스가 또 호실적을 내면서 다른 옆에 있는 인투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많이 좀 벗어난 만큼 관련 종목들도 혼조 흐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락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방위산업주,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레이시온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강했었는데 1% 중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낙폭을 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파병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영향을 미쳤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탔던 것은 이제 유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곡물과 광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보겠는데요. 이거 천연가스관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오프라인 백화점 이름입니다. 소매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좋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타겟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까지 호실적에다가 앞으로 전망까지 좋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6.7%, 매출은 10.5% 상승을 했고요. 올해 이제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있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소비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을 모두 다 상쇄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37%나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뭐 메이시스라든지 관련 종목들, 소매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충분히 개선시킨 노드스트롬이었습니다. 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포드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돼서 분사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포드 CEO가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 지금 동영상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포드 블루하고 포드 모델 E,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두 기업을 좀 더 시너지 있게 돌려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측에서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놨는데요. 115억에서 125억 달러까지 좀 상향 전망을 했고 2026년까지 한 해 동안 200만 대 이상 차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포드의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8% 이상 올랐고 18달러를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은 장 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약 후강의 이런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워낙에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한 4% 밀렸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저감했을 때 어느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경계감 정도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유럽 국가 중에서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독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0.7% 상승에 그쳤고요. 프랑스 깨아크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1.5%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날 매파 파월의 이런 발언이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8% 오르기도 하더니 이젠 또 7% 추가 상승을 하면서 110달러를 넘겼습니다. 지금 오펙이 증산을 좀 제한적으로 한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기름이 좀 부족하겠다라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평균적으로 보였는데, 구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거의 3% 상승하면서 10,000달러 다시 넘겼고요. 이제는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1.1% 하락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금 13bp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1.8%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지금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8% 안팎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에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점이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가 동반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에너지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비오페크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은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분석으로 오늘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서면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유 가격과 함께 밀 가격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섰으며, 옥수수 선물 가격 역시 오늘도 전장 대비 0.6%가 오르면서 사상 14년 최고치에 올라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해 식료품 관련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가능했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오늘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고 있고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이달 말 FOMC에서 연방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장기적인 팽창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물가 안정 환경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향후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데이터와 전망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대차 대조표의 축소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는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2월 민가 부분 고용이 예상을 상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ADP사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달보다 47만 5천 명이 늘어나 예상치였던 40만 명을 웃돌았고, 지난 1월 수치 역시 30만 1,000명 감소해서 50만 9천 명의 증가로 큰 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2월 중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은 41만 7천 명, 제조업 부분에서 5만 7천 명이 증가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55만 2천 명, 중견기업이 1만 8천 명이 증가했던 반면 소기업에서는 9만 6천 명이 감소했는데요. ADB 측은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팬데믹 이후 노동 공급 감소에 막혀 있다며 지난달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해 경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고 팬데믹 회복 초기 이후 강력한 수치를 보여줬던 소기업들은 직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임금과 복지를 유치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고용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요즘은 이제 손목에다가 스마트워치를 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핏빗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글 소유의 핏빗이 화상 위험을 이유로 스마트워치 100만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0.4% 소폭 반등해 2,691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아이오닉 스마트워치를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이오닉은 미국에서 약 100만 대 이상이 팔렸으며 안전위원회는 스마트워치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과열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즉시 스마트워치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해 기기 반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기를 반품한 소비자는 299달러를 돌려받고 일부 핏빗 기기에서 40%의 할인 코드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핏빗은 미국에서 시계의 배터리 과열에 대해 최소 115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78건의 화상 부상, 그리고 2건의 3도 화상, 4건의 2도 화상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상승한 60일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분기 미국 노동 생산성, 연방 상무부의 1월 공장 주문,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개장 전 베스트바이, 크로거, 벌링턴 스토어스, 쿠퍼 컴퍼니,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브라운 포맨, 빅 라스, 그리고 폐장 후에는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스미스 앤 웨슨, 브로드컴, 에어로 바이런먼트, 갭,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비지오 홀딩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